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원주에서만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세권 토지에 대한 도내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에 따른 강릉 신일정밀 파업 사태가 반년이 돼가는 가운데 노동계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공사 가운데 고성 북부 구간인 909 입찰이 재공고됐습니다. 일정 지연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오늘은 현재까지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도내에서는 토요일 5명, 일요일 6명이 확진되면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헬스장에서 3명이 추가되는 등 9명이 확진됐고 홍천에서는 해외 입국자 1명이, 양양과 속초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거리 두기나 증상에 관계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이 역세권 일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머물러 한계가 있고 가족 명의의 차명 토지 거래를 조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등 동해안 철도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부지 2만 7천여 필지, 2만여 명의 토지 소유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역세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는 증여 여부, 토지 매입 시기 등을 파악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소유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6군데 내에서 다 확인을 하고 내부 정보 여부를 또 확인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조사를 자체 조사로만 진행하다 보니 자칫 제19 감싸기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원도의 조사가 특별 대책반 운영이라는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해 생색내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별한 의혹이 없어도 자체 강도 높은 어떤 자체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강원도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공무원 가족 명의의 차명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의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 속도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 제보, 내부 고발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청사는 공직 사회가 지닌 의무이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는 도민들의 열의가 적지 않은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노사 갈등에 따른 강릉 신일정밀 파업 사태가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파업 사태 해결의 변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하라. 파업 중인 신일정밀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임금 협상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신일정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도 어느덧 172일째,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신일정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회사의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파업 투쟁 지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장기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신일정밀 노동조합원들은 다름 아닌 강릉 시민입니다. 신일정밀 노조 측은 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노후화된 기계, 설비,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교섭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12억이 남았지만 2020년에서는 임금 교섭에 임금 동결을 들고 나왔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 휴가를 축소하자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교섭 거부와 파업 대체자 고용 등 5건의 부당 노동 행위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지만 사측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노동 3권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일정밀 파업 사태 해결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 신일정밀 공장에는 비노조원 등 50여 명이 투입돼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한 신일정밀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고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강원연구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던 권익위원회가 오늘 이 사안을 강원도로 이첩함에 따라 강원도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채용 과정을 원장이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이 자진 사퇴한 건 지난 7일. 강원연구원 이사장인 최문순 도지사는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입니다. 박 전 원장이 부임한 작년 7월 이후 정규직 연구원 4명이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채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박 전 원장이 재직했던 특정 대학 출신입니다. 면접위원 선정 과정에서 원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 열쇠입니다. 1차 논문 자격 심사 때는 심사위원이 4명, 2차 연구 발표 면접 때는 6명, 마지막 합격자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연구원 내부 인사여서 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외부 인사도 사실상 원장이 선정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의 자진 사퇴 이틀 뒤 내부 간부가 보직 사퇴를 하는 등 강원연구원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다 최대한 발휘해서 도민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던 권익위는 이번 강원연구원 인사채용 의혹 조사를 강원도로 이첩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를 기다리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던 강원도는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미 사퇴한 박 전 원장이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제19 감사기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사실상 최초의 자사고인 횡성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교육을 할 수 없다면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학교 법인의 입장이어서 실제 폐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며 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횡성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개교 25년 만에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사고는 교과목 200여 개, 학생 7명당 교사 1명인 교과과정을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중단되면 사실상 우수한 학생을 모집할 수단도 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민족 주체성과 영재 교육을 통한 세계 지도자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학교 법인 측 입장입니다.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아니게 되는 것이 되므로 운영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액 학생 부담으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1년 수업료는 기숙사비 포함 2,700에서 800만 원, 대학 등록금의 3-4배 수준입니다. 비싼 수업료 때문에 귀족 학교라는 비판도 있지만 졸업생들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재학생들은 횡성 학생들의 학습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자사고를 확대할 땐 언제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다른 자사고들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보편교육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들을 중심으로
그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로 남을 수 있게 재정적 독립과 그다음에 선발권 자체를 보장해 주셨으면. 전국 자율형 사립고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민사고는 오는 2025년이면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재학 중에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는 2023학년도 신입생, 즉 당장 내년 말 입시부터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법인 측은 자사고는 아니더라도 대안학교나 특성화고로 변경해 설립 취지에 걸맞는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끝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겨울 내설화 혹한을 견디며 건조된 황태가 요즘 한창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황태는 한파와 폭설로 품질은 최상급이라는 평가인데 역시 판로가 문제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덕장에 내건 얼린 명태가 황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겨우내 많은 눈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황태가 속까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품질은 최상급. 황태의 고장 인제 용대리에서만도 300만 마리가 소비자를 찾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날씨로 인해서 조금 품질이 저하됐는데요. 금년에는 날씨가 상당히 잘해줘서 품질은 아주 A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 명태 가격이 급등해 20kg 한 상자에 4만 1, 2천 원에 달했고 품질도 좋았지만 쉽사리 황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황태를 취급하는 소매상이나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걷어놓은 황태를 냉동 창고에서 영하 2도 상태로 유지해 시장 출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곳에 쌓아놓은 황태 물량만 해도 9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매출이 아주 용대 황태도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황태를 이거 창고에 넣는 거 입고라고 하는데 입고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인제군이 나서 인터넷 비대면 판매와 수출길도 열어봤지만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 데다가 외지인들이 생산한 황태도 900만 마리에 달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황태는 쌓아놓고 또다시 올 겨울용 명태를 구입해야 하는 황태 가공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곤돌라 시설 시범 운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참석위원들은 정선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제외한 곤돌라 시설 3년 시범 운영안에 대해 3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이고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위원들은 또 조만간 협의회 입장을 최종 정리해 정부 측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역학조사 전문 요원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빠른 동선 파악과 접촉자 확인을 위해 강원도에 2명, 강릉과 춘천, 원주에 각 1명씩 모두 5명의 역학조사 전문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의과 30명, 치과 21명, 한의과 33명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 84명을 배치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강릉 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공사 909 입찰을 재공고했습니다. 공단은 동해북부선 909 고성군 거진읍에서 현내면 1원 15.16km의 건설공사를 재공고하고 현장 설명을 거쳐 8월 13일 입찰을 마감해 9월 13일 개찰할 계획입니다. 동해북부선 909 건설 사업에는 2,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